허리 디스크는 의학적으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젤리 같은 수액과 단단한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외부 충격이나 퇴행으로 인해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할 때 발생합니다. 즉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신경 압박으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특징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거기에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나 허리를 반복적으로 숙이는 행동이 겹치면 위험이 커지고요. 또 갑작스러운 외상, 비만, 흡연 같은 요인들도 영향을 줍니다. 허리 디스크의 주요 원인은 노화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도 디스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흡연, 비만, 운동 부족은 디스크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더불어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유전적 소인과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경우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등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다리 저림이 없으면 디스크가 아니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디스크는 다리 저림이 없는 단순 요통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으면 조기의 진료가 필요하며 정밀 검사 없이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호전이 가능합니다. 방사통이 동반될 경우에는 신경압박이 동반된 경우라 MRI 촬영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발목이나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병원 방문하셔야 합니다. 모든 허리 디스크 환자가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90%는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 치료 등 보존적 방법으로 호전되는데요. 수술은 심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특히 대소변 장애나 진행성 마비가 동반되면 응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척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고 특수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치료하는 최소침습 수술법입니다. 기존의 절개 수술과 달리 피부와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확대된 영상을 보면서 병변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탈출된 디스크 조직을 제거하거나 신경을 압박하는 구조물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중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불필요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을 위해선 먼저 환자의 증상과 신체 검사를 통해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 엑스레이는 뼈의 구조 이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디스크 자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정확한 진단에는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MRI를 통해 디스크 탈출 정도와 신경압박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시 CT나 신경근 차단술 검사도 병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6주 이상 받았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고려됩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이 영상 검사에서 명확히 확인되거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행 거리가 점점 짧아지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가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척추 협착이 심하게 동반되어 있거나 위나 아래로 심하게 흘러내린 디스크의 경우에는 내시경적 접근이 힘들며 석회화가 심한 경우에도 제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영상 검사와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개하는 기존 허리 수술과 척추 내시경 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절개 수술은 비교적 넓은 절개와 조직 박리가 필요해 회복 기간이 길고 통증이 큽니다. 반면 척추 내시경 치료는 피부 절개가 1cm 내외로 작고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출혈과 감염 위험이 낮고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점에서 큰 장점인데요. 척추 내시경 치료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분 마취 후 작은 절개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합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특수 기구를 사용해 탈출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데요. 신경이 눌린 부위를 직접 보며 압력을 줄일 수 있어 안전성과 정확성이 높습니다. 단방향은 구멍 하나로 카메라와 기구를 같이 쓰는 방식이라 절개가 작고 회복이 빠릅니다. 반대로 양방향은 구멍을 2개 내서 카메라와 기구를 나눠 쓰니까 시야가 넓고 정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단방향의 경우 뼈나 인대의 손상 없이 순수하게 디스크의 제거만 가능하고 양방향의 경우에는 뼈와 인대의 부분적인 제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디스크에는 단방향,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양방향이나 현미경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대부분 환자는 시술 당일 또는 다음 날 보행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 복귀까지는 평균적으로 1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직업적 특성에 따라 사무직은 더 빨리 복귀할 수 있고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 없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장기적인 디스크 관리를 위해 재활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술 후 1, 2주는 걷기만 하시고 3주에서 6주까지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코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2, 3개월이 지나면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본격적인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단,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재발 우려가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5에서 15% 정도에서 같은 부위의 재발이 보고되는데요. 생활 습관과 자세 교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도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후에는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직후에는 무리한 움직임을 피하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보행이나 일상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디스크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하며 허리를 숙이는 행위나 기침, 재채기 같은 복압이 올라가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디스크의 혈액 공급을 방해해 회복을 늦출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척추 내시경 치료는 절개 수술보다 재발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작게 수술하면 재발이 더 많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실제 연구를 보면 내시경 수술의 재발률은 일반 절개 수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재발은 수술 방법보다는 디스크의 상태, 생활 습관, 수술 후 관리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척추 내시경 치료는 80대 이상의 고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취 없이도 할 수 있는 수술이라 오히려 고령 환자분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80대 이상의 어르신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착증이 심하거나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습관은 디스크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잘못된 물건 들기, 반복적인 허리 사용은 디스크 손상을 가속화하는데요.
흡연은 디스크의 영양 공급을 방해해 퇴행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비만은 허리에 과도한 하중을 실어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허리 건강의 핵은 생활습관 관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척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로 진행되며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어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환자 만족도가 높은 수술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는 평생 써야 할 자산입니다. 바른 자세와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허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